육아나 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말들 뒤에 숨어서 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산업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합리적인 의심은 멈추고 결국 지갑을 열게 되죠. 이건 단순한 설득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진 가장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정확히 겨냥하는 일종의 감정 스위치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간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될 거라는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죠. 길고 긴 육아라는 여정을 단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확 압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회적인 압박이 더해집니다. 요즘엔 다들 한다는 말. 이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혹시 내 아이만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자극하죠. 이렇게 되면 부모는 개인적인 걱정을 넘어서 어떤 집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의 진짜 힘은 어떤 강요나 협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부모의 죄책감을 아주 정교하게 자극하는 무기라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책임감을 건드려서 결국 스스로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산업이 정말로 겨냥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늘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이 산업의 핵심적인 전략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창의성 같은 걸 내세우죠. 하지만 실제로 조준하고 있는 관역은 바로 부모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부모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이제 그 공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이 쓰는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이라는 신화를 만들어서 시간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요. 둘째, 비교 기준을 끝없이 확장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의 범위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모든 아이를 관리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골든타임 신화입니다. 뇌 발달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말로 특정 시기를 절대적인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부모는 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조급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한 비교입니다. 다른 집에는 벌써 이 익숙한 말로 시작해서 비교 대상을 옆집 아이에서부터 상위 1% 영재까지 끝도 없이 넓혀가죠. 이렇게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주에 과연 결승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 세 번째, 아마 가장 교묘한 전략일 텐데요. 바로 정상 범위의 축소입니다. 아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나 자연스러운 발달 속도를 문제나 결핍으로 다시 정의해버리는 방식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범하고 건강한 아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뭔가 끊임없이 채워주고 관리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아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건 아마 육아에는 정답이 없고 그 결과는 10년, 20년 뒤에나 나타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라는 압박감이 결국 뭐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시장은 이미 이긴 겁니다. 하지만 이 산업이 낳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그 모든 행동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물려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현재를 보면서 그 불안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 결과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교에 아주 예민해지면서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라는 감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되물림되는 유산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불안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불안에 쫓겨서 하는 선택과 아이를 깊이 관찰하고 충분히 생각한 끝에 내리는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은 겉보기엔 아이의 미래를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상품은 부모의 죄책감, 비교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혹시나 하는 그 공포심 자체라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숭고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의 선택들은 과연 아이의 성장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그저 잠재우기 위한 걸까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이 아이인지 아니면 불안 그 자체인지 한번 성찰해 볼 때입니다.